자,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이게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러시아 사태라고 봐야 될까요? 이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기가 또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. 또 전쟁이 날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었죠. 해서 뭐 여러모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, 일단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제 전 금요일이죠. 네,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이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제 유튜브에 매일같이 업로드 드리고 있고요. 그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.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,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왕심심 카페를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. 이처럼 이렇게 왕심심 카페를 검색을 해주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. 클릭해서 무료 추천 종목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. 정리해서 올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하실 수 있고, 엑셀 파일만 좀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1년 넘게 누적되고 있고요.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 수익률을 보면 3413.36% 기록했고 1096승 87패 1183개 표본 92.6% 승률을 이어갔습니다. 자, 이어서 22년도 현재 1940.23%고요. 133승 8패 141개 표본 94.3%인데 이 내역을 오늘 추가 수정해가지고 최신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정 안으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시고, 그러면 전일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봅니다. 자, 첫 번째 삼목 에스폼입니다. 오늘 슈팅이 추가 형성이 됐고요.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4,200원까지 올려주면서 기본 차익권 도달했습니다. 승 잡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JC 케미칼 보시면 오늘 역시 반등했습니다. 1,700원까지 올라주면서 기본 차익 충분히 도달했죠. 자, 승 잡고요. 그 다음은 포메탈입니다. 포메탈이고 6,7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. 역시 승 잡습니다. 다음은 한국가스공사고 좀 많이 올랐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봤고 48,700까지 올랐습니다. 승 잡고요. 조비가 이제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. 25,650원까지 올랐습니다. 이 종목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대창이고 2,405원까지 기본 차익 도달했죠. 역시 승 잡고요. 금요일날 추천드린 종목들은 다 터졌고 특히 효성 OMB가 14,600원까지 올랐습니다. 이런 거는 사실 반만 먹어도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HMM 36,850원 역시 기본 차익권 도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금요일 추천드린 종목들은 하루 만에 올 클리어 됐고요. 오늘 종목이 있습니다 해서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증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, 제가 2600 이탈 마감은 없다라는 의견을 28일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한 달 넘게 드리고 있고요. 그 의견은 현재도 유지가 됩니다. 하지만 확률이 좀 떨어졌다. 네, 한 70% 확률로 유지되지 않겠는가. 이때 제가 확률이 10에서 한 20%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30%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탈 가능성이 28일 이후에 가장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왜 그렇게 되는가?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갈등이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. 둘 다 지금
양보가 힘든 상황입니다.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서방국들의 지원 요청이 이어지면서 방어를 계속하고 있고요. 키이우 같은 경우, 키예프를 이제 키이우라고 저희는 부릅니다. 자, 키이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계속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. 그 속에서 기세가 오르고 있고요. 기세가 오르는 가운데 포기할 입장이 안 되죠. 반대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뭐 가스라든지 경제 부분은 다 포기를 했죠. 그렇다면 적어도 전쟁은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.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? 여기에 지금 좀 의문점이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3차 회담을 가집니다. 여기서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, 이게 또 낮다라는 거죠. 그럼 전쟁은 길어진다라는 거고, 지금 단순 합계 추산해 봤을 때 양측에서 단순히 얘기하는 내용만 봤을 때 러시아군만 해도 10,000명, 또 우크라이나군도 민간인 포함 10,000명, 그러면 20,000명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작은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둘 중 하나가 만약에 항복을 한다,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.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을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 사퇴해야 될 거고요. 아니면 참수당할 거고요. 그죠?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뭐 전쟁으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, 거의 뭐 그냥 이 세 가지 결과뿐이 없다 라고 봐야 되고, 푸틴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요, 일단 대통령 자리 내놔야죠. 네, 여론이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. 아니면 경제가 망해서 디폴트 상태로 더 이어지던가, 그것도 아니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에서 이 푸틴의 목을 노리고 사형시키는 그런 일이, 저격하는 일이 발생하겠죠. 그럼 둘 다 목숨이 걸렸어요. 물론 젊은이들의 목숨이 더 많이 날아갔지만 이들 역시도 목숨이 걸렸고 패권이 달렸고 결국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미국은 뭐하고 있냐?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경제 보복 등을 통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여론의 10% 가까이 반등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세 나라, 미국, 러시아, 우크라이나 모두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.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.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피해보는 건데, 젤렌스키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. 명성이. 근데 푸틴은 뭔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. 경제가 망하든 아니면 뭐 군대가 잘못되든, 그리고 바이든도 이게 길어지면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걸 길어지는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게임이죠. 둘 중 하나가 멈추기 전까지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고 들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고, 이걸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인데, 시나리오 1번 조속한 갈등 완화,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거의 끝난다라고 보는 기준이에요. 이렇게 된다면 지정학 리스크가 감소하겠죠. 평화협정이 이어질 테니. 그리고 기업들,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다 좋습니다. 강세를 이어갈 겁니다. 뭐 유망업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일단 빼고 보고요. 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S&P 기준 4,800. 근데 항상 기술주가 더 강하게 반등이 일어납니다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. 그래서 지금 S&P가 4,800이 기대되고 연말도 뭐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, 다만 나스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점 경신 및 고점에서 한 10% 정도 더 갈 수도 있다, 나스닥은.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그렇게 되겠고요. 중간 내용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두 번째,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죠. 그냥 지금 수준으로 애매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끝나지도 않고, 크림반도 때도 결국에 한 6개월 넘게 가거든요. 뭐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, 이게 제일 높은 가능성이고, 이렇게 봤을 때
S&P가 4,550, 또 연말 4,600. 그니까 고점, 전고점, 약간 부근까지 회복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나스닥을 기준으로도 고점 회복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갈등이 고조되는 거죠. 뭐 핵이든 뭐든 더 난리가 나는 거고, 계속 죽이니 살리니가 맨날 이어지는, 뭐 시리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, 지금보다 더 6월달쯤에는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연말 와야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. 나스닥 기준 하락할 때는 뭐 마찬가지가 좀 될 수 있겠고, 연말 왔을 때 저는 이것보단 좀 높고 한 이 정도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올라와 있을 것이다.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건요, 길게 가면 연말까지 가면 기회다 라는 게 거의 뭐 맞는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합치면 어쨌든 확률이 70% 넘겠죠?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올라온다. 다만 이제 연말에 4,300, 이거는 저는 4,600까지 봅니다. 다만 이게 내년 흐름도 좀 봐야 될 것이겠죠.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1번이 오기를 저희는 정말 바라보고요. 그러지 않는다면 적어도 2번 정도 왔으면 좋겠다. 2번 정도 왔을 때 6월 정도면 고점 회복 보면 되거든요. 그런 흐름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돌아가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?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하락 확률이 30%다라는 말씀드린 게 후자의 경우고요. 전자나 아니면 두 번째 정도의 시나리오에 해당이 된다면,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 시 4,600 부근까지 다시 한번 터치 혹은 여기서 추가 하락 살짝. 하지만 뭐 연말로 갈수록 한국은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 6월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한국도 바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. 솔직히 그렇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간 연말로 왔을 때는 3,000대는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고점 돌파 마감은 1번 시나리오가 돼야 가능해지는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저도 올 1월 시작할 때는 전망을 좀 좋게 보는 편이었고, 2600 얘기도 꺼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2600까지 밀렸었고요. 결과론적으로 3000대 예상이 됩니다. 1번 시나리오로 가야 3400 혹은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같은 게 나타나야지 갈 수 있다.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올라온다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2650인데 이게 3300까지 간다면 20%고요. 만에 하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다면, 증시 레버리지라면 40-50% 됩니다. 적은 거 아니죠. 길게 보시면 어쨌든 올라온다. 과거 전쟁 사례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 증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다음 추천으로 바로 뵙겠습니다.